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을 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동네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저는 남편과 대학 때부터 CC였기에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22살 때 연애를 시작해서 40살이 넘은 지금까지 함께 있었으니 인생의 반을 함께한 사이죠. 주변에선 저보고 의사 남편 둬서 좋겠다라면서 연애 때도 남자친구가 의사 될 거라서 만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남편의 의사라는 직업이나 경제적인 부분보다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한 게 컸습니다. 콧대 놓고 잘난 척하는 면도 없고 기본 성격이 착하고 순한 편이었거든요. 성격이 좋고 저랑 잘 맞아서 오랜 기간 사귀고 결혼한 것이지 남편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이유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학원을 운영하는 저는 경제적인 부분만 치자면 제가 더 수입이 높을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직업 좋고 성격까지 수더분하고 착한 남편에 착하고 귀여운 아이들. 저희 지역에서 손꼽힐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제 어학원까지. 부족함 없이 여유 있고 평탄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런 제 삶에 만족했고 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평온한 제 일상을 깨트릴 뻔한 엄청난 것이기도 했죠. 제 폰으로 걸려온 그 전화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학원을 운영하는 제 입장에선 모르는 번호라도 일단은 다 받아야 했어요. 학부모님이라던가 상담 전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보세요? 그런데 상대방은 말이 없더라고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잠시 후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성우진 선생님 아내분 되시죠? 성우진은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남편을 찾다니 의아하게 되물었죠.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 남편분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시간 좀 되실까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일단 누구신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좀 이상한 전화더라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으면서 자꾸 저한테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찝찝하기도 하고 이상해서 장난 전화인가 싶은데 또 한편으론 제 남편 일이라고 꼭 만나야 된다고 하니 그냥 끊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럼 저희 학원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밖에서 따로 만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학원 원장실에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올 수 있냐니까 선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저는 원장실 안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뭐 때문일까? 머릿속에선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러다가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거나 비슷해 보이는 것 같고 짧은 단발머리가 수수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아까 전화하신 분?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뭐 커피라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여자는 조근조근한 말투로 앉더니 주변을 살짝 둘러보더라고요. 저도 그 앞에 앉았습니다. 아까 저희 남편 일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건지. 저기 일단 이것부터 좀 드세요. 그 여자는 가방 안에서 우황청심 원액을 꺼내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여자 뭐지? 싶기도 하고 뭐 팔러 온 사람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죠? 약국에서 사왔는데요.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드세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그것보다 용건이 뭔지 빨리 좀 말해주시겠어요? 그래도 드셔야 될 텐데.
저는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 여자가 좀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약간 다그치듯이 말을 했죠. 저기요, 용건이 뭔지나 빨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원장님 애를 가졌거든요. 그 여자가 불쑥 제 말을 자르고 저렇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뚝 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왜 청심원을 먹으라고 했는지 알 정도로 너무 충격이었으니까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원장님 애를 제가 임신하고 있다고요. 지금 뱃속에. 미친 여자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내 남편의 내연녀인가 싶기도 하고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 남편 애를 임신했다고요? 그쪽이랑 내 남편이랑 뭔 사이길래? 제가 임신까지 했다는데 무슨 사이겠어요. 연인 사이지. 연인요? 이봐요.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내가 성우진 씨 와이프예요. 근데 그쪽이 내 남편과 연인 사이라고요? 둘이 바람 펴요? 그쪽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래서 제가 청심원 드린 건데 이제라도. 됐고요. 똑바로 얘기해봐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그 여자는 저를 힐끗거리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원장님이랑 저랑 4년 정도 됐고. 4년? 만난 지 4년 됐다고요? 네. 그리고 원장님이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오세요. 이혼하고 저랑 살겠다고도 하셨고. 저는 입이 뜨악한 채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당장 지우라고 하시네요. 이혼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내 지우라고. 그리고 헤어지자고. 내 남편이 그랬다고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제가 본인 내연남의 본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웅얼거리듯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더욱 이상해 보였죠. 이 여자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 여자의 말이 다 사실일까? 아니면 혹시 사기라도 치려고 하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흥분을 살짝 가라앉히고 다시 물었죠.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나 찾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아이 낳고 싶거든요. 어쨌든 원장님과 사랑한 사이고 그 사이에서 가진 아이니까 낳고 싶어요. 저기요, 임신한 건 맞아요? 그냥 보기엔 배도 안 나왔는데. 초기니까요. 아니 근데 다짜고짜 찾아와서 내 남편 애를 가졌다는데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네. 그쪽이 진짜 내 남편이 숨겨둔 애인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여자는 제 말에 저를 힐끗 노려보더니 가방에서 태아 사진을 꺼내주더라고요. 저번 주에 병원 갔었어요. 이게 정말 내 남편 애라고요? 그런 증거가 어딨어요? 나 너무 황당하네. 갑자기 연락하고 찾아와서 내 남편하고 바람피고 있었다는데 내가 보기에 내 남편은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사진 보여드리면 믿으실 건가요? 무슨 사진요? 그 여자는 폰을 꺼내더니 어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여자와 저희 남편이 웃으면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 여자 옆에 웃고 있는 남자는 분명 제 남편이 맞았어요. 그것도 넘겨보니 여러 장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가와서 자기 폰을 쓱 갖고 가더라고요. 다 보셨음 주세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나서 그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사진까지 저렇게 같이 찍은 걸 보니 정말 이 여자가 내 남편이랑 4년이나 바람을 핀 여자라고? 그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도 먼 지역에서 나왔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대학 동기 몇 명뿐이에요. 그마저도 약속도 거의 없었고 술자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학회 사람들이나 대학병원 시절 선후배들하고 가끔 모임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잦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일할 때 말곤 주로 집에서만 지내는 집돌이 성격이었거든요. 집에서 프라모델 만들고 피규어 만드는 게 남편의 소소한 취미였고요. 가정적이기도 해서 가족들이랑은 시간을 많이 보낼지언정 밖으로 도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렇게 오래된 내연관계의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외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게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내 학원은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이 말해주던가요? 네, 사모님이 여기 원장님이시라고. 그리고요? 또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에 그 여자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많이 했죠. 만난 지 4년이나 됐는데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했죠. 아이들 얘기도 하셨어요. 큰애가 고등학생이고 작은애가 중학생. 학교 이름도 알려줬고. 학교 이름까지? 네. 그리고 원장님 설렁탕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집에 오면 설렁탕 자주 시켜서 드세요. 저희가 밖에서는 안 만나고 주로 저희 집에서 자주 만났거든요. 그럼 그쪽 만나면서 무슨 경제적인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해줬나요? 저희는 연인 사이기 때문에. 이보세요. 무슨 연인이요? 내 남편 유부남이라고. 당신 미쳤어? 돈 같은 거 받았어 안 받았어? 제가 흥분해서 소리쳤는데도 그 여자는 꿈쩍도 않고 꿋꿋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그런 여자로 보시나 본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건 안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원장님이 너무 좋고 원장님도 저를 여자로 사랑하셨어요. 저희 그것뿐이에요. 사랑?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원장님 태도가 너무 달라지셨어요. 저를 모르는 척하고 의도적으로 피하시고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이 애는 낳을 거거든요. 그래서요? 애 낳아서 어쩌게? 저 혼자라도 키울 겁니다. 제정신이에요? 누구 맘대로? 제 얘기도 하니까요. 아니 됐고. 그래서 나 찾아온 이유가 뭔데? 네 남편 사실 바람피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혼이라도 해달라 이거야?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고맙고요. 야, 이게 미쳤나 정말. 저는 흥분해서 눈이 돌아갔습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고 그 내연녀가 저한테 이혼을 해달라는 거니까요. 임산부고 뭐고 그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더라고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그 애 낳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하고 여기서 당장 꺼져. 그 여자는 흥분한 제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조용히 가방 챙겨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정말 저 여자 말이 다 사실이라면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걸 결정하는 게 먼저일 거란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저는 원래 있던 오후 스케줄을 취소하고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한테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여동생도 대강 얘기를 듣고는 펄쩍 뛰더니 일단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이게 다 뭔 소리야. 내가 아까 전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부가? 나는 오죽하겠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겪는다. 그래서 그 여자한텐 그냥 가라고 했어? 그럼 어떡해. 면상 보고만 있어도 미치겠는데. 그 여자한테 그 형부랑 같이 찍었다는 사진이라도 좀 받아놓지. 그걸 왜? 아, 형부한테 따질 때 증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언니는 그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 여자가 찾아왔다고 하면 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미친 여자 아니냐고 잡아뗄 수도 있으니까. 모든 일에는 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동생 말을 듣고 보니 그 여자가 보여준 사진이든 뭐든 저도 좀 찍어놓을 걸 싶더라고요. 하다못해 그 여자 신상이라도 똑바로 물어봤어야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형부 요새 낌새는 어땠어? 별반 다를 건 없었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 두어 달 됐나?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같아. 한 번씩 방에서 약을 먹고 있는 거야. 약?
무슨 약? 뭔 약인진 봤는데 통과를 했는지 아무것도 없는 통에 담아둔 약이더라고. 이게 뭐냐니까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친구가 준 약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약을 왜 굳이 통까지 바꿔서 먹느냐고. 뭔가 이상하긴 하다. 정력제 관련된 그런 건가? 모르겠어. 그냥 그러고 말길래 넘어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뭔가 요즘 따라 고민도 많아 보이고 혼자서 방에서 한숨 쉴 때가 많더라고. 그 여자 임신 소식 듣고 그런 건가? 그럴지도 모르지. 말도 안 된다 정말. 어떻게 형부가. 나는 세상 남자들 다 바람피는 한이 있어도 형부는 아닐 줄 알았어.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다 거짓말 같고. 근데 그 여자가 어쨌든 형부랑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다며. 남편이랑 어디 가서 찍은 사진 같더라고. 남편도 웃고 있고. 나 참... 언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형부한테 말할 거야? 말해야겠지. 근데 네 말처럼 증거 같은 거라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내가 바로 말을 하면 너네 형부가 증거를 다 없앨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 맞아. 아니면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다시 사진 달라고 하는 건 그렇지? 절대 싫어. 그럼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통화 녹음을 하는 건 어때? 그 여자 입에서 형부하고의 바람을 시인하게끔. 저는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좀 정리한 뒤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물론 녹음 버튼도 누르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차단을 한 건지 여러 통을 걸었음에도 아예 받지 않는 겁니다. 남의 집에 폭탄 던져놓고 잠수 탔네 이 여자. 언니 이 여자 말고 형부한테서 직접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하겠어. 들어보니까 보통 블랙박스 같은 거 뒤져보거나 내비게이션 내역 아니면 핸드폰 많이 뒤져보던데? 알겠어. 그렇게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끼리 다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걸 보는 제 기분이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나를 배신했을까?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죠. 하지만 동생 말대로 일단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제대로 따질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멍하게 창밖을 보며 집에 있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일같이 보던 반가운 얼굴이지만 그때만큼은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나왔어. 일찍 퇴근했네? 오늘 저녁은 뭐야? 아주머니가 뭐 해놓고 가셨나? 된장찌개. 된장찌개 좋지. 근데 당신은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영 안 좋네. 학원에 무슨 일 있어? 네 내연녀라는 여자가 학원에 찾아왔었다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죠. 무슨 일은 피곤해서 그렇지. 그래? 식사하고 얼른 쉬자. 나도 좀 피곤하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식사를 하며 남편을 가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분명 내가 오랫동안 봐왔던 내 남편의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낯선 기분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습과 아까 그 여자가 보여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자꾸 겹치더라고요. 그 여자 옆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던 남편. 그 여자랑 그렇게 깊은 사이였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보, 응? 우리 결혼한 지도 꽤 됐잖아. 그렇지. 당신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없어? 갑자기 그런 걸 묻는다고? 그리고 뭘 속여?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각자 비밀은 있잖아. 참나. 그럼 당신도 나한테 속이는 게 있어? 나는 없지. 나도 당연히 없지. 물어서 뭐해. 우리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잖아. 어쩔 땐 나보다 당신이 나를 더 잘 알아. 저는 속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당신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고 내 눈엔 인물도 괜찮거든? 점잖고. 갑자기 웬 칭찬? 혹시 환자 중에서 유부남이라고 해도 좋다고 연락하는 그런 여자는 없었어? 그 말에 남편 표정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어?
좋다고 들이대는 여자 한자 없었냐고. 그런 게 어딨어. 진료받으러 와서. 왜 없어? 그런 정신 나간 여자들 한 번씩 있다던데? 그런 거 없어. 하면서 남편은 밥을 먹는데 묘하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확 어두워지기도 했고요. 남편을 안 지도 오래됐기에 그 정도 표정의 변화는 저도 바로 눈치를 채죠. 뭔가가 있긴 있구나, 나한테 말 안 하는 게 있긴 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먼저 잠이 든 척을 했어요. 남편도 밖에서 책을 읽다가 들어와서는 불을 끄고 바로 눕더라고요. 남편은 머리만 대면 5분 안에 거의 잠들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옅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는구나 싶어서 조용히 일어나 머리맡에 있는 남편 폰을 챙겼어요. 그리고 남편 손가락을 이용해서 지문 해제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완전히 골아떨어져 자는 바람에 지문 해제를 해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거실로 나와 남편 폰을 뒤져보았습니다. 남편은 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어플을 주로 쓰는데 그것부터 뒤져보았어요. 하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병원하고 집, 시댁이나 저희 친정, 가끔 친구랑 가는 모임 장소 정도 말고는 특정한 집이나 의심스러운 장소는 안 보였죠. 저는 바로 카톡도 뒤져봤어요. 역시나 친구들이나 병원 관련된 사람들 혹은 저와 저희 아이들과의 대화가 주였고 의심이 갈 만한 사람과의 대화는 안 보였습니다. 나름 꼼꼼하게 훑어봤는데도 별다른 건 안 보이더라고요. 이왕 뒤져볼 거 다 뒤져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찾아보았죠. 그리고 문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문자는 거의 스팸 문자나 광고 문자가 대다수였기에 의미 없이 대충 훑어보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어떤 문자 하나가 제 눈을 멈추게 했죠. 상대방 번호는 남편이 저장해두지 않았는지 번호가 그대로 떴는데요. 저는 바로 제 폰에서 확인해보니 저한테 전화를 했던 그 여자의 번호가 맞았습니다. 이거구나 생각하며 그 문자 대화창을 바로 열어봤죠. 이전 문자는 다 삭제를 한 건지 문자는 딱 2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거 1통, 저희 남편이 보낸 거 1통이요. 원장님,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원장님 정말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지금 그나마 참아주고 있는 줄 알아. 차단할 테니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매달리는 것 같았고 남편은 매정하게 끊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말대로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남편 쪽에서 끊어내려는 것 같기도 했죠. 그리고 아무리 문자라지만 남편의 말투가 꽤나 차갑게 보였기에 놀랐습니다. 저희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또 환자나 병원 사람들에게도 늘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씁니다. 말도 그렇지만 이런 문자 같은 걸 쓸 때도요. 그런데 엄청 단호하고 차가운 말투였죠. 정말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 남편이 달라진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거라도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뒤에 폰을 더욱 뒤져봤지만 별다른 건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동생에게도 이 얘기를 전하며 둘의 문자 캡처도 보내주었죠. 동생도 문자 내용이 뭔가 심상치는 않다. 둘이 무슨 사이긴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도 저는 남편 블랙박스도 확인해보고 핸드폰도 몇 번 더 확인해 보았는데요. 별다른 특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말대로 이제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가 끝이 나서 제가 증거를 못 찾는 걸 수도 있겠죠.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간의 고민 끝에 어차피 증거 찾기도 힘든데 남편에게 직접 이런 얘기를 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설령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냥 남편 입을 통해서 직접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학원 일을 마치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운전을 내서 갔습니다. 남편 병원도 끝나갈 시간이 다 되어갈 즈음이었죠. 그런데 병원 근처에 다다르니 갑자기 그 여자가 저희 남편 병원에서 불쑥 뛰쳐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를 찾아온 그 남편의 내연녀가요. 저는 너무 놀라서 급하게 정차를 하고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달려간 건지 걸음이 너무 빨라 이미 사라져버린 후더라고요. 저 여자가 남편 병원도 찾아왔구나.
남편과 다 끝냈다더니 아직도 만나는 모양이구나. 남편도 병원 직원들도 뻔히 있을 텐데 내연녀를 불러들였구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한달음에 남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남편과 원무데스크 직원 하나가 심각하게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들어오니 깜짝 놀라서 대화를 멈추는 겁니다.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저는 씩씩대며 물었죠. 방금 나간 여자 뭐야? 어? 내가 다 봤어. 그 단발머리 여자 누구냐고. 남편도 당황한 얼굴이고 남편 앞에 있는 직원도 벙찐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왜? 말 못하겠어? 직원 앞이라서 창피해? 여보, 뭔 소리해? 그럼 원장실에서 둘이 얘기하자. 나 당신한테 물어볼 거 있으니까. 장 선생, 오늘 수고 많았어요. 나 원장님이랑 할 얘기가 있는데 일 끝났으면 먼저 좀 퇴근해 줄래요? 그 말에 직원도 당황한 얼굴로 저희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장 선생님. 아, 네, 사모님. 퇴근하셔도 돼요. 여보, 왜 이래? 나 지금 장 선생이랑 얘기 중인데. 뭔 얘기? 방금 나간 여자가 뭔지 그것부터 설명해 보라니까? 근데 당신이 방금 나간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우리 학원 찾아왔으니까 알지. 뭐? 제 말에 남편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제 말에 퇴근 준비하려던 장 선생도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장 선생과 남편이 놀라서 서로 마주보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장 선생까지 한패였나? 남편 바람피는 걸 숨겨주고 있었나 싶었죠. 그 여자가 당신을 찾아왔다고? 학원까지? 그래.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남편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분노의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한 얼굴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직원까지. 원장님, 저 여자 진짜 미쳤나 봐요. 더 이상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바로 신고해요. 저도 고소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어리둥절했죠. 그 여자가 당신한테 뭐라던데? 당신하고 4년 만났다고. 당신을 가졌다고. 남편 그 말에 아랫입술을 꽉 깨물더라고요.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인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뒷목 잡는 남편 대신 옆에 있는 직원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보세요. 하고 자기 팔을 내밀더라고요. 보니까 빨갛게 손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방금 나간 그 여자가 제 손목을 잡고 안 놔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멍까지 들었어요. 네? 아니, 왜? 그 여자 미친 여자예요. 원장님 그 여자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요. 네? 그 말에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숨겨진 내연녀가 아니라 남편을 스토킹하는 여자라는 겁니다. 스토킹요? 원래는 저희 병원 환자였어요. 원장님이 워낙 친절하시고 환자분들한테도 잘하시잖아요. 그 여자한테도 똑같이 친절하게 굴었는데 그 여자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였나 봐요. 그 여자가 어느 순간부터 저희 병원에 툭 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진료 보는 것도 아니면서요. 저기 앉아서 기다리면서 원장님 언제 나오냐, 원장님이랑 얘기 좀 하자 자꾸 그래요. 처음에는 원장님도 정신이 아픈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좋게 대했죠. 잘 돌려보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요. 근데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원장님 좋다고 사랑한다느니 자꾸 그러니까 원장님도 좀 단호하게 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자꾸 인터넷 카페에다가 저희 병원 이상하다는 악성 소문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저희 병원에 진료 볼 것도 아니면서 자꾸 찾아와서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너무 불편하다. 근데 제정신이 아닌 여자 같아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 쩔쩔매길래 제가 총대 메고 가서 얘기했죠. 진료 보실 거 아니면 나가주셔라. 그리고 원장님하고 약속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오시면 안 된다. 원장님도 불편해하신다. 경찰 부를 수도 있다라고요.
근데 경찰이란 말에 그 여자가 발작이라도 한 것처럼 그때부터 저한테만 색 난리인 거예요. 네가 뭔데 원장님이랑 내 사이를 갈라놓으리 하냐고요. 그 뒤로 갑자기 병원으로 전화해서 저 바꿔달라고 해놓고 쌍욕을 하고 끊지를 않나. 제 개인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 번호로 욕문자까지 왔어요. 뭐라더라? 얼굴도 넙대대한 년이 원장한테 꼬리치면 될 줄 아느냐. 원장님한테서 떨어져라 그랬나? 저 그것도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상습적이거나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제대로 신고도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때부터 저한테 시비 걸고 욕하고 또 어쩔 땐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기는 이 병원에 진료 보러 온 거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둘 거래요. 그리고 진료 보고 나서도 내내 소파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그 여자 때문에 병원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와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까 병원 마감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병원 끝났으니 나가랬는데 안 나가길래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전화기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팔을 잡고 안 놔주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원장님이 쫓아나와서 안 말렸으면 저 해코지 당했을 수도 있어요. 원장님도 병원 안 좋은 소문 낼까봐 여태까진 좋게 했는데 아까는 엄청 뭐라고 하셨거든요. 더는 못 참는다.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제 말은 개무시하면서 원장님이 그러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까 난동 부린 거랑 툭하면 병원 찾아와서 방해하는 거 그거 CCTV 다 있으니까 그거 토대로 신고하자. 원장님하고 그 얘기하고 있던 참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병원 오는 것도 모자라서 사모님한테까지 간 거예요? 진짜 미친 여자라니까요. 직원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가 아니라 명백한 남편의 스토커이자 영업을 방해하는 악성 환자였던 겁니다. 남편은 처음엔 그래도 환자니까 좋게 해결하려고 했대요. 같은 동네에 이비인후과가 2개나 더 생기는 바람에 환자를 많이 잃은 남편은 괜히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그 여자한테 단호하게 못하고 전전긍긍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안 좋은 루머를 자꾸 퍼뜨리니까요. 그 여자는 저희 남편더러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잘 그랬다던데 남편이 나는 유부남이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접고 진료 볼 거 아니면 찾아오지 마셔라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무슨 망상에 빠진 건지 언젠가부터 본인이 남편과 무슨 사이인 것 마냥 행동했다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의 행동은 몇 달 상간으로 확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행패도 확 심해졌고요. 그 일로 남편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친구에게 처방받은 안정제까지 먹었다는 거죠. 제가 본 약은 그 안정제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착하고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남편은 혼자서 끙끙 앓았던 모양인데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당신 학원까지 찾아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까지 했다니 이젠 더 이상 안 되겠어. 바로 경찰서 가야 될 것 같아. 가서 당신도 그 여자가 한 말 진술해줘. 근데 이상하네. 그 여자가 분명 사진을 보여줬는데. 무슨 사진? 당신이랑 그 여자랑 같이 찍은 사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그 여자랑 사진을 왜 찍어? 근데 나는 분명히 봤는데.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친 여자구만.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건지 경찰에 신고하자고. 경찰에서 조사해보면 다 나올 거니까. 그렇게 남편은 그 여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병원에 찾아와 상습적인 난동을 피우고 직원에게 폭언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것도 전부 다 CCTV에 찍혔죠. 저도 그 CCTV 화면을 같이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좀 맹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그 CCTV를 보니 눈이 단단히 돌아있는 게 섬찟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찍혀서 욕먹고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안타깝고 짠하더라고요. 남편은 나름 그 여자가 연락해오는 문자들도 다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놨다고 했습니다. 여차하면 스토킹 증거로 쓰려고요. 그렇게 저장하고 나선 문자 보기도 싫어서 삭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모아놓은 문자를 보니 정말 미저리가 따로 없었죠. 경찰에는 지속적인 스토킹과 병원 업무 방해, 그리고 병원 직원에게 폭언과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 게다가 아내인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동이 너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했고 결국 경찰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름은 정성경이고 저보다 3살이 어리더군요. 과거에 포토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일이 보조 어시스턴트랑 사진 보정하는 업무였답니다. 특히 포토샵을 잘 다룬다는데 남편과 그 여자가 같이 찍은 사진은 그 여자가 합성을 한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사진들을 다시 봤는데 경찰들도 놀랄 정도로 합성 사진이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남성과 찍은 사진이고 그 남성 얼굴에 저희 남편 얼굴을 넣은 거였죠. 남편이 홍보차 병원 블로그에 병원 관련 사진을 많이 올렸는데 거기 있는 남편 사진을 이용해서 합성을 했다고 털어놓았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임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조사를 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여동생이 남편 병원에서 잠깐 근무했었던 직원이라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뒀었던 간호조무사였는데 애초에 여동생이 있는 병원에 진찰받으러 왔다가 원장인 저희 남편한테 반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을 통해서 남편에 대한 정보를 캐냈다고 하더군요. 좀 개인적인 정보까지 많이 알고 있던데 그런 건 다 여동생을 통해 들은 거였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그 여동생도 경찰서에 나와 진술받았고 자기 언니가 워낙 성격이 무섭고 폭력적이라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원래도 양극성 조증을 앓고 있는 여자였고 그중 애정망상 증세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약을 계속 복용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끊은 지도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를 찾아와 당신 남편이 나와 바람을 피고 있다던 그 여자. 그 여자의 말에 남편을 의심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 그런 미친 여자에게 시달린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가족들 걱정할까봐 제대로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고민했을 걸 생각하니 남편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제가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남편은 그 여자가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그 여자가 작정하고 그랬는데 당신이라고 별 도리가 있었겠느냐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 여자는 경찰 진술에서 저와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강한 적대감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망상 속에서는 본부인인 제가 없어야 저희 남편하고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고 또 원무과 직원이 적극적으로 그 여자에게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직원과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혼자 단정지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폭언하고 팔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등 폭행까지 이어진 거였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원무과 직원과 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듣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이 정도에서 신고하고 끝낸 게 그나마 다행이고 냅뒀으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좀 더 단호하게 했어야 하거나 초반부터 확실하게 끊어냈어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자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건 다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환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려고 했던 것이 왜 잘못된 행동이겠나요? 다만 이상한 여자에게 잘못 걸린 것뿐이죠. 그리고 그 여자는 일종의 피할 수 없는 사고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사고 말이죠. 사고가 생기면 왜 그런 사고가 생겼을까 자책하기보다 빨리 털어내고 수습하는 게 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겪어도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처리할 건 처리해버리는 게 더욱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크나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었고 그 여자도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정도면 무사히 끝났다고 봐야겠죠. 그 여자는 직업이 좋고 잘난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는 애정망상 증세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처지가 불만족스럽기에 남자친구 혹은 남편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얻어서 인정과 만족을 받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신이 아픈 사람이라고 하니 더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 같기도 합니다.
아픈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잘못을 저질렀기에 당연히 그에 맞는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약 꾸준하게 챙겨 먹고 병원 치료 열심히 잘 받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일어날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것일 테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